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힘겨운 순간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오늘은 남의 뜰에 피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에게는 한 송이 잡초와 같다라는 심오한 명언을 깊이 성찰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귀한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명언은 타인의 눈부신 성공이나 찬란한 행복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녕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엄격한 잣대를 빌려와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치와 존재 의미를 평가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이란 결코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자신만의 고유한 뜰에서 자신만의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을 소중히 피워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명언이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남자의 진솔한 사연을 통해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공방 안에는 흙 특유의 묵직하고 고유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길들여진 작업복 차림의 도윤은 먼지 앉은 물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촉촉하게 젖은 흙덩이에 고정되어 있었고 섬세하고 굳건한 그의 손은 생명 없는 흙을 숙련된 움직임으로 어루만지며 서서히 하나의 형태를 빚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레의 묵직한 회전음과 함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공방의 정막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땀방울들이 도윤의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은 오직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도자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형언할 수 없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중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 듯 완벽하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손으로 흙을 만지는 것에 남다른 기쁨과 평온을 느꼈습니다. 흙의 차가운 감촉과 부드러운 질감이 어린 그의 마음을 언제나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에는 복잡한 도시의 번잡함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자신의 작은 도예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공방은 비록 외관상으로는 아담하고 소박하였지만 이곳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하나하나 도윤의 맑은 영혼과 따뜻한 숨결이 고스란히 깃든 듯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채 고요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는 그 자체의 행위에서 얻는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흙이 그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경이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도윤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공방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뉴스를 스크롤하던 중 그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이서준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최연소 임원 이서준,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업계 돌풍이라는 내용이었고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불과 몇 년 만에 최연소 임원이라는 전례 없는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 속에는 그의 혁혁한 공로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비전이 과장될 정도로 상세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서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공의 빛이 넘실거렸고 그의 주변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듯하였습니다. 도윤은 기사를 읽는 내내 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오랜 친구의 놀라운 성공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와 자부심이 한편으로는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현재 처지와 비교되는 알 수 없는 먹먹한 열등감과 초조함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흙먼지 앉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독하게 흙을 빚는 자신의 소박한 모습과 화려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서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굳어졌고
미간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균열이 가는 듯한 씁쓸함이 찾아왔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이내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흙을 자유롭게 어루만지며 원하는 형태로 빚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흙덩이는 마치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듯하였습니다. 물레 위로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처럼 도윤의 마음속에도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듯하였습니다. 사회가 정한 성공이라는 보이지 않는 잣대 앞에서 흙을 향한 자신의 순수했던 열정과 자부심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서글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번뇌와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느새 멈출 수 없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문들이 거미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내가 택한 이 길은 진정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인가? 이 회의적인 의문들은 마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안개처럼 도윤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서준의 성공 소식은 도윤에게 축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명확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오랜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흙으로 빚어진 작품들조차 예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의 작은 도예 공방 문틈으로 낯선 우편물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낡고 투박한 나무 바닥 위로 미끄러져 들어온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서준의 성공 기념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은 고급스러운 짙은 남색 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표면에는 화려한 금빛 글씨로 참석을 요청하는 문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흙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 초대장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봉투의 매끄러운 종이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금박 글씨가 햇빛을 받아 순간 반짝이며 그의 눈을 아프게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참석해야 할까 아니면 이 빛나는 자리에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절해야 할까 하는 깊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이서준은 학창시절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친구였습니다. 늘 도윤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윤은 마치 스스로를 채찍질하듯이 친구의 빛나는 성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러왔던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어설픈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차가운 강물 속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쿵 하고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파티 당일 저녁 도윤은 낯선 대도시의 번화가에 위치한 화려한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샴페인 향과 진한 꽃향기가 뒤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이루었습니다. 실내는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며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경쾌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성공과 번영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낡고 평범한 정장 차림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져 낯선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 속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경력과 재력을 뽐내며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서 흙과 씨름하는 그의 존재는 마치 이질적인 조각처럼 홀로 동떨어져 표류하는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들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얼마 후 파티장의 중앙에 설치된 작고 높은 연단 위로 이서준이 걸어 올라섰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수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는 좌중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열띤 환호에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의 아내가 서 있었고 수많은 명사들과 언론인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사랑을 모두 거머쥔 사람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회장 구석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이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오늘이 있기까지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서준의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감사 인사 한마디에도 파티장은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의 이름을 외치며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서서 그 모든 빛나는 광경을 마치 먼 곳의 일처럼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의 번영하고 빛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하고 잔인한 거울처럼 도윤 자신의 초라하고 무기력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얼음 조각이 스며드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하고 씁쓸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질투심과 자기혐오,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축하와 찬사 속에서 이서준은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그의 완벽하고 정교한 미소 뒤에 감춰진 섬뜩할 정도의 냉철함과 계산적인 면모가 언뜻 스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웨이터가 가져다 준 샴페인 잔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유리잔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닿자 마치 그의 내면의 열정까지 식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샴페인 잔을 든 채 희미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샴페인의 상큼한 탄산이 오히려 그의 목구멍을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숨쉬고 존재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렬하게 휘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시의 늦은 밤 공기는 연회장의 뜨겁고 현란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습한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자 그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지 않고 정처 없이 밤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준의 빛나는 미소와 사람들의 환호성만이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공방의 흙냄새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흙 자체가 그의 절망을 알고 그를 위로하는 동시에 그의 나약함을 질책하는 듯 했습니다. 물레 앞에 털썩 주저앉아 늘 그러했듯이 흙덩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흙의 감촉은 마치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한 식어가는 열정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삶의 전부였던 도애가 과연 이 길이 자신의 진정한 길인가 하는 깊고 회의적인 의문이 그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빚는 행위는 더 이상 그에게 순수한 기쁨이나 고귀한 예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무의미하고 공허한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희미한 공방 조명 아래 놓인 흙덩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흙덩이를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힘없이 흙을 짓누르자 흙은 본래의 형태를 잃고 서서히 무너지며 이내 질척한 진흙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흙의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혼돈과 절망의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서준의 빛나는 성공 소식은 도윤의 오랜 고요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욕망을 잔혹하게 일깨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장 같던 겨울 호수가 해빙을 맞이하듯 격렬한 파동으로 뒤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흙과의 순수한 교감에서 오는 잔잔한 만족감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남들에게 인정받고 빠르게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열망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맹렬하게 솟아올라 그의 모든 사고와 감정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업실을 가득 채우던 흙의 은은한 냄새조차 이제는 성공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 희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공방에 틀어박혀 밤낮을 잊은 채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이내 황혼의 붉은 노을이 다시 창을 물들릴 때까지 그는 한시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흙을 이긴 듯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는 마치 이서준처럼 화려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빛나는 성과를 당장이라도 손에 쥐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작업 속도를 무리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흙 한 덩이를 손에 쥐고 몇 시간이고 고요히 명상하듯 형태를 찾아가던 그였지만 이제는 재빨리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고수해왔던 전통적인 기법들과 자신만의 고유한 서정적인 스타일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현대적인 디자인들을 억지로 흉내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흙은 도윤의 강박적이고 조급한 손길에 예전처럼 순순히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듯 영혼 없이 억지로 비틀어 만들어낸 형태들은 어딘가 모르게 뒤틀리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원래의 견고함과 흙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차갑고 뻣뻣한 껍데기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흙의 감촉은 더 이상 마음의 평화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마치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흙과의 교감은 고통스러운 씨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고통스럽게 인지하였습니다. 흙을 빚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순수한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깊은 몰입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더 이상 창작의 기쁨이 아닌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에 가까워졌습니다. 작품 하나를 겨우 완성할 때마다 그는 극심한 탈진감과 함께 깊은 공허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그가 뿜어내는 깊은 한숨으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만의 색깔과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작품들에는 예전의 따뜻한 영혼과 생명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 본질을 잃은 채 겉모습만 흉내내기에 급급한 모방품에 불과하였습니다. 작업실 바닥에는 그의 좌절된 노력과 실패한 열정이 담긴 수많은 도예품들이 마치 버려진 꿈처럼 산산이 부서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파편들은 도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도윤은 물레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업실의 전등은 흐릿하게 그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흙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물레 위에는 막 다듬어진 듯 촉촉한 흙덩이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준의 찬란하고 빛나는 성공과 자신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서준의 화려한 작품들이 아른거리는 듯했고 그의 귀에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은 흙을 빚으려는 의지 대신 차라리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뭉개버리고 싶어 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혼란과 방황의 길 끝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잃게 될지 도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깊은 불안감으로 먹먹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마침내 작은 동네 갤러리에서 열리는 공동 전시회에 어렵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갤러리 한편에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으며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의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인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과는 달리 전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옅은 흙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와 알 수 없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조명 아래서 그의 손끝으로 빚어진 도자기들은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초연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대신 대개 무심한 표정으로 슥 지나치거나 혹은 의무적으로 아, 좋네요와 같은 형식적인 칭찬만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간간히 들려오는 속삭임 속에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 어딘가 깊이가 없다는 냉정한 평가가 그의 귓가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땀방울로 빚어낸 그의 노력은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망한 노동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활기 넘치는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 옆에서 그의 도자기들은 더욱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전시장을 서성이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화려한 기법으로 가득 찬 작품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으며 갤러리의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공기 속에서 공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마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처럼 작업 의자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흙가루가 희끗하게 앉은 작업대와 묵묵히 놓인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를 위로했을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그를 비난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텅 빈 공방의 침묵은 그의 좌절감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작업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TV에서 갑자기 속보 뉴스를 알리는 긴급한 효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본 도윤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얼굴은 다름 아닌 이서준이었습니다. 그의 대기업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성공적으로 발표하며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서준은 이전보다 더욱 빛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언론의 뜨거운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적인 사업가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이서준과 자신의 초라하고 축 처진 현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흙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공방 안에서 자신은 초라한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자기 비하와 깊은 패배감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묻어있는 흙은 마치 아무런 가치도 없는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오랜 세월 흙을 만지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송두리째 무의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재능과 노력이 모두 거짓된 환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꿈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입에서 겨우 터져나온 한마디는 깊은 절망과 처절한 자기 파괴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고 공방의 모든 도구와 흙덩이들이 그를 조롱하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물레 위에 놓인 반쯤 만들어진 표면이 아직 거친 도자기를 힘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자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이 고된 길을 계속 걸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으며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망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손에 들린 도자기를 힘없이 바닥에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흙으로 빚어진 도자기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미완의 형태로 서서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미완성 도자기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맥없이 놓였습니다. 간 물레에서 빚어진 듯 부드럽던 흙덩이는 차가운 작업대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은 그 흙덩이를 멍하니 응시하였습니다. 한때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던 흙은 이제 차가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팔다리에서부터 시작된 무기력감은 순식간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열정과 타고난 재능이 이서준의 눈부신 성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에 대해 뼈저리게 그리고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은 그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쌓인 작업실은 더 이상 도윤에게 희망을 속삭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오후 햇살마저도 그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절망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울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다친 눈꺼풀 너머로도 이서준의 성공 기사가 번뜩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채찍질하는 생각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내면은 타인과의 비교라는 끔찍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얇게 들이운 수염은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밥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며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결국 도윤은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지쳐버렸습니다. 그의 육체는 마른 가지처럼 쇠약해졌고 정신은 메마른 사막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흙의 촉감조차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도애는 이미 그를 올가매는 무거운 굴레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흙을 만지려 손을 뻗을 때마다 과거의 빛나는 꿈은 가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는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경련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방 문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나무로 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서늘한 절망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잠시 휴업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문 앞에 걸었습니다. 붓으로 쓴 글씨는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불에 지진 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마른 흙덩이들이 비참하게 놓여 있었고 미완의 도자기들은 마치 주인의 방치된 꿈처럼 쓸쓸하게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흙을 덮는 오래된 천 위로 조용히 미끄러뜨렸습니다. 거친 천의 감촉은 그의 손바닥을 스치며 한없는 공허함을 전달했습니다. 차가운 천의 감촉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절망의 깊이를 더욱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공방의 마지막 불빛이 스위치 소리와 함께 딸깍하며 꺼지는 순간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이 굳게 잠기는 덜컹하는 소리는 그의 귀에는 단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그의 희망이 영원히 봉인되는 소리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꿈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의 모래처럼 완전히 바닥을 친 듯했습니다. 공방을 나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낯선 도시의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고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표정 속에서
그는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혼마저 지쳐 방황하던 도윤은 며칠 후 마치 텅 빈 껍데기처럼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생기 없이 아스팔트 위를 끌렸고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잿빛 구름이 가득하여 한 줄기 빛조차 스며들 틈이 없었으며 존재의 이유마저 희미해지는 듯한 깊은 좌절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갤러리 앞을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나무 간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간의 흙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정겹게 쓰여 있었고 그것은 텅 빈 도윤의 눈길을 저도 모르게 잡아끌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은 빛바랜 도자기들이 마치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잔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무감각했던 심장에 희미한 파동이 일어나는 듯 했으며 그는 홀린 듯 갤러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문이 조용히 닫히고 외부의 소음과 먼지가 차단되자 갤러리 내부는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촉촉하고 은은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의 긴장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이완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노년의 남자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깊게 팬 눈가에는 고요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남자는 작은 흙덩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섬세하여 마치 오랜 친구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레는 느릿하게 돌고 있었고 흙은 그의 손끝에서 점차 부드러운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물레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가 바로 시간의 도예가로 불리는 박정수 선생이었습니다. 도윤은 갤러리 한쪽 구석에 진열된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작품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노고 그리고 작가의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품에서 세월의 덮개와 존재의 본질이 깊게 우러나오는 듯하여 도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부러움과 함께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물레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텅 빈 눈빛과 한껏 웅크린 어깨를 감싸고 있는 듯한 무거운 기운을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천천히 물레에서 손을 뗀 박정수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서 도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은 도윤의 메마른 마음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으며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으며 감히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도윤의 손에 무의식 중에 들려있던 작은 흙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방을 떠나며 절박한 심정으로 움켜쥐었을 법한 형태없는 흙덩이였습니다. 박정수는 그 흙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빛으로 도윤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세월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꽃은 저마다 다른 계절에 다른 속도로 피어나는 법이지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갤러리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강요도 없이 오직 오랜 세월을 견딘 흙처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퍼뜩 고개를 들었으나 박정수 선생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그저 꽃, 계절, 속도라는 단어들만이 맴돌았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듯한 아련한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감지할 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도윤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는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꽃이 먼저 만개했다고 해서 당신의 꽃이 덜 아름답거나 가치 없는 건 아니란다. 당신의 흙 속에는 당신만의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시간과 당신만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는 도윤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절망의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듯 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흙의 부드러운 감촉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웠던 흙 조각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따뜻하게 느껴지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도윤은 박정수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심오한 말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의 잊혀진 열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생기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명장의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얼어붙은 겨울대지에 스며드는 첫 햇살과 같았습니다. 그 음성은 도윤의 심장 깊은 곳을 미세하게 떨리게 하였으며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비교의 굴레 속에서 갇혀있던 그의 내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수한 열정의 심연에서 도윤은 아직 꺼지지 않은 희미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흙의 부드러운 촉감과도 같았습니다. 도윤은 박정수 명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미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갤러리의 문을 나선 도윤은 복잡한 도심의 소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박정수 명장이 던진 나만의 우주라는 말은 마치 강력한 주문처럼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서준의 찬란한 성공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잃어버렸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뼈아팠으나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서준의 성공은 그저 그만의 속도로 피워낸 꽃이었을 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자 길을 걷고 있다는 진실이 그의 심장에 강렬하게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함과 함께 미미한 해방감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 어스름이 내린 저녁, 도윤은 자신의 낡은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차갑게 식은 공기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공방 안은 오랜 방치로 인해 곳곳에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작업 도구들은 쓸쓸하게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차가운 침묵과 외로움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물레와 굳어버린 흙덩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과거의 열정과 좌절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잠시 외면했던 흙덩이들은 마치 버려진 반려동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흙은 그저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뒤늦은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타인의 뜰에 피는 화려한 꽃을 부러워하며 스스로의 뿌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회한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 마른 흙덩이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흙의 표면이 그의 손가락을 스치는 순간 잊고 지냈던 흙의 차가운 온기와 특유의 미세한 질감이 온몸의 감각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모래알갱이의 감촉, 건조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흙 고유의 굳건함이 그를 과거의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흙을 통해 타인의 인정과 칭찬만을 얻으려 애썼으며 그 과정에서 흙과의 진정한 교감과 순수한 기쁨을 얼마나 깊이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미한 물기가 번지는 듯 했으며 목울대가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기 전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공방에는 다시 물레가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전날 밤새도록 작업실을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의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덩이에 물을 뿌리고 축축한 흙의 감촉을 손으로 느끼며 물레 위에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하게 완벽한 형태를 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흙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숨결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물레가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흙은 그의 손끝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스스로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그 미세한 변화에 온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은 흙이 보여주는 고유한 성과 면을 탐색하였고 손끝은 흙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내면 깊은 곳의 이야기를 흙에 조용히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흙을 빚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어느새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밤늦도록 이어진 작업 속에서 도윤은 점차 깊은 평온과 함께 잊었던 자기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흙과의 교감은 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선사하였고 동시에 한동안 외면했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차가웠던 공방의 기운은 흙을 빚는 그의 열정으로 인해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흙냄새가 공방 가득히 퍼져나갔고 물레의 규칙적인 소리는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빚어낸 도자기들은 아직 누구에게 내보일 만큼의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형태가 다소 삐뚤었으며 또 어떤 것은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그 어떤 완벽한 작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타인의 시선이 아닌 흙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우주를 찾아가는 진정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공방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도자기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묵직하면서도 심오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흙의 가장 미세한 결 하나하나에 도윤이 겪어낸 긴 시간의 흔적과 깊은 고뇌,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온 성장의 이야기가 섬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덧없는 평가나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흙의 본질적인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흙과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선 살아 숨쉬는 하나의 우주와 같았습니다. 물레 위에서 고요히 회전하는 흙덩이를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은 전에 없이 깊고 평온하였습니다. 공방 안에는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도자기 유약의 은은한 향이 감돌았으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마저 그의 작업에 스며드는 듯하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요히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평화였구나 하고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도윤의 도자기들은 마침내 아담한 동네 갤러리에서 열리는 작은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그 모습을 소리 없이 드러냈습니다. 화려함이나 강렬한 색채보다는 흙 본연에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질감과 차분한 색감, 그리고 보는 이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는 듯한 정교한 형태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갤러리의 은은한 조명 아래 작품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의 도자기 앞에서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점 한 점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도자기 표면을 어루만져 보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이는 작품 앞에서 눈을 감고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갤러리 안은 감탄과 숙고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단에서는 도윤의 작품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망 있는 평론가들은 그의 도자기를 시간의 흔적을 오롯이 담아낸 도자기, 현대인의 지친 영혼에 위로를 전하는 예술이라 칭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평가 속에는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도윤 예술의 깊이와 진정성에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이서준의 휘황찬란한 성공의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잃었던 그의 재능은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점차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주목받았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씁쓸한 기억들이 잔물결처럼 밀려왔지만 이내 평온한 현재의 강물 속으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공방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흙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잔잔히 부유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이서준이 도윤의 공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도윤은 순간 놀라 숨을 멈추었습니다. 대기업의 성공적인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서준은 여전히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깊은 고뇌와 피로감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이서준은 문턱에 선 채 흙과 옹기로 가득 찬 공방 안의 풍경과 그 속에서 평온해 보이는 도윤의 모습에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표지의 도윤 초기 작품집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정말이지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너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와 마침내 이런 빛을 발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네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지 나는 옆에서 보며 늘 감동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너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오랜 친구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미소가 스르륵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었던 열등감이나 쓰디쓴 질투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눈 녹듯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도윤은 과거 이서준의 성공을 보며 느꼈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평화와 충만함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서준의 눈부신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했고 이서준 또한 도윤이 이토록 눈부시게 성장한 모습에 진심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두 친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여운을 주었습니다. 공방 안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과 함께 두 친구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리듬을 찾아내고 외부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깊은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명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꽃이 먼저 만개했다고 해서 당신의 꽃이 덜 아름답거나 가치 없는 건 아니란다. 당신만의 속도와 아름다움을 찾아가라. 여러분은 혹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 비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만의 빛깔과 속도를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